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렉서스 LX700H 드디어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 렉서스 중에 가장 비싼 차가 될 거예요. 고급형 모델 4인승 타는 아주 럭셔리한 SUV. 4인승 모델은 1억 9천만 원, 거의 2억 가까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7인승 모델은 거의 1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요 LX700H라는 것만 봐도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딱 알 수가 있겠죠. 3.5L V6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가 달려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위를 넘을 수도 있고 그냥 얌전하게 타는 차가 아니고 험로를 막 달릴 수 있는, 이렇게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도 눌릴 수도 있는, 진짜로 막 사막도 달릴 수 있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진짜 오프로더입니다. 근데 이 렉서스 LX700H가 다른 사륜구동차랑 다른 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전기 전자 기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집약된 기술이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험로를 달릴 때 이게 고장날 수도 있잖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엔진만으로도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이고요. 그런 특징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험로 주행 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그냥 터져버리면은 그냥 차가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는 유압식 서스펜션이랑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압식 서스펜션에 기름을 더 넣어서 차고를 높였다 줄였다, 최고 11cm가 낮춰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유압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가 부드럽게 만들었다가, 오늘 여기 강원도까지 와서 여기 험로도 달려보고 여기 온로드도 달려보고 여러 가지 시승 체험을 한다 그러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미디어 오토. 렉서스의 SUV는 토요타에 있는 SUV를 기반으로 다 개발이 됐어요. 렉서스 LX700H도 토요타 랜드크루저, 토요타 랜드크루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내구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높은 SUV로 알려져 있잖아요. 두바이 사막 투어 같은 거 가면은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차는 못 견디기 때문에 랜드크루저만 살아남았다 그럴 정도로 랜드크루저가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탁월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럭셔리한 거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의 2억에 육박하는 고급 SUV를 만들어냈는데, 차 크기는 5m 10cm,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뭐 이런 거보다 약간 더 커요. 그리고 폭은 거의 2m, 그리고 높이는 1.9m. 그래서 상당히 큰 차고요. 3열 시트까지 있습니다. 1열 시트, 2열 시트, 3열 시트까지 있는 7인승 구성도 있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럭셔리 모델은 이제 4인승으로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랜드크루저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짝이라든지 이 사이드 실루엣, 바퀴 쪽에 이렇게 좀 두툼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사이드 실루엣, 이거는 랜드크루저 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디자인이 스핀들 그릴 해가지고 렉서스의 얼굴을 하고 있고, 요런데 부위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뒷모습도 렉서스스럽게 만들었죠. 그냥 험지에서도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는 이 컨셉을 생각하면은 럭셔리하게 생긴 차가 진짜 험로에서 살아남아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랜드크루저는 진짜 단단하게 생겼는데 너무 고급지게 생겼어. 띠리링 띠리링.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랜드크루저랑 레이아웃은 비슷해요. 기어노브도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방식으로 렉서스스러운 걸로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가운데는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 컵홀더라든가, 그리고 대부분의 장치를 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리 버튼, 물리 다이얼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이런데도 뭐 터치 뭐 이런 게 아니고 다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소재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최고급 수준이고요. 시트 착좌감이라든지 폭신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2억에 육박하는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이 차는 4인승 모델이에요. 거의 2억 원짜리 가장 비싼 모델이고, 7인치 모니터로 여러 가지 뭐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있고, 요 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요 위에 있고, 그다음에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있는데, 요 오디오는 아까 잠깐 들어봤는데 되게 괜찮은데요. 요거는 차 저희 따로 빌려서 할 때 저희가 오디오도 들어보고, 오디오 소리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 상당히 맑고 청명하고 거의 수준급 오디오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디지털 룸밀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뒤에 회장님 모시면은 운전기사는 좀 타이트하게 앉겠죠? 타이트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 뒤에 회장님 좌석이 어느 정도인지 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주로 이제 여기 요쪽 자리에 앉지만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무릎 공간에 주먹 한 2개 반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니터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 올라와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여기는 USB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 있는데, 가운데 센터 콘솔이 여기 버튼으로도 열 수 있고 앞에 버튼으로도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열리고 이쪽으로도 열리고 여러 방향에서 열리는데, 이게 쿨박스입니다. 요 안이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좌석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등받이 각도 조절이 올라오죠. 요게 가장 세운 상태. 여기서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릴렉스하게 상당히 많이 눕습니다. 그리고 바닥판을
올렸다 내렸다만 하지 바닥판이 앞뒤로 왔다 갔다 거리진 않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다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여기 콘솔 박스, 이쪽에서도 열 수 있는 콘솔 박스 요 정도까지가 돼 있고, 에어컨 송풍구라든지 요 좌석만을 비추는 전등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햇빛 가리개, 예, 이런 것들 다 있고, 소프트 클로징 이런 거 됩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트렁크 잠깐 볼게요. 트렁크는 전동식으로 되는데, 여기 이제 요 빨대 센서에 뭔가가 이렇게 걸리면은 바로 멈추는 이런 안전 장치까지도 있고, 이 4인승 좌석 VIP 시트로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아주 넓진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 기기 장치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들쳐가지고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여기에 250V의 콘센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500W까지 끌었을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뒤에 하이브리드를 위한 2.8kWh 정도 되는 고전압 배터리가 여기 있는데, 고전압 배터리에서 끌어서 쓰는 전원이기 때문에 캠핑 가거나 뭐 이랬을 때도 충분히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V 배터리를 별도로 이렇게 놔둔 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12V 배터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2V 배터리를 별도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렉서스 LX는 그냥 고급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험로를 가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 올 수 있게 한다 라는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질 않아요. 밑에 하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로함이나 이런 것도 안 썼어요. 다 철제 로함 뭐 이런 것들로 썼는데, 알루미늄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구성을 하면은 주행 성능이나 여러 가지 물리값은 좋아질 수 있지만 험로 주행 중에 깨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철제로 만든 로함이나 이런 것들은 휘어지거나 이러더라도 깨지진 않아요. 렉서스 엔지니어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기술 넣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만들어야지 내구성이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안정감 뭐 이런 것들도 다 챙겨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하이테크한 기술을 넣지 않았다. 하여튼 요 렉서스 LX 700H 4인승 거의 2억원짜리 요거를 타고 여기 도로를 한번 좀 달려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고고! 미디어 오토. 자, 이제 렉서스 LX 700H 저희는 오버트레일 사륜구동 험로 주파에 좀 특화된 모델. 네, 그리고 요 차만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충격 흡수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유리한 차고요. 그리고 센터 디퍼런셜 락은 뭐 모든 차에 다 있는데 전륜, 후륜 또 각각 잠글 수 있는 것들은 또 요 차에만 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요거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립으로 넣고 L 눌러서 저속 사륜구동으로 바꾼 다음에 모든 요 버튼들은 다 큼직큼직하게 돼 있는데 다이얼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눌러서 돌린다거나 그냥 이렇게 툭 쳤을 때 아니면 툭 돌렸을 때 조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뭐 통과하는 거는 지바겐이라든지 뭐 그레나디어라든지 다 이런 거 다 잘 하잖아요. 근데 렉서스도 상당히 이걸 잘 하면서도 이거는 지금 승차감이 좋아요. 에어 서스펜션 없이도 코일 스프링이랑 유압식 쇼업쇼버로 이 정도의 승차감을 낸다는 게, 다들 에어 서스펜션 막 이랬던 게 부질없이 생각될 정도로 코일 스프링 부드러운 걸로 하면 승차감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화를 하는데 방수 처리가 밑에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이게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기밀하게 이 방수 처리가 돼 있어서 물을 건너거나 뭐 이랬을 때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비포장로를 달릴 때 그레나디어 같은 거는 되게 잘 달리긴 하지만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고려하지 않은 차예요. 지바겐도 승차감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거는 레인지로버보다도 승차감이 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세그멘트에서는 레인지로버가 승차감이 가장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 물에서 방수 처리뿐만 아니라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의 시동이 걸렸다가 또 꺼졌다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80cm 차 가지고서 물 건너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때문에 엔진이 꺼지고 전기 모터로만 간다 그러면은 배기구를 통해서 물이 역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역류 방지 설계까지도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크롤 모드로 갈 텐데 크롤 2단계 정도로 가겠습니다. 크롤 모드는 오프로드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오르막을 갈 때나 내리막을 갈 때나 요 속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오르막길이건 내리막길이건 요 속도로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 또 제가 속도를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가속 페달로 막 이렇게 조작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제가 하나도 안 밟고 있어요. 이 크롤 기능은 상당히 편한데요. 여기서도 내가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5단계까지 올리면은
보면 5단계까지 올리면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5나 한 2km 정도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3단계 정도일 때 한 시속 4, 5km 정도 우리 걷는 속도 1단계로 하면은 진짜 기어가는 속도고요. 이 오프로드는 그냥 이 크롤 버튼으로만 그냥 하면은 제일 차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토 모드로 그냥 가겠습니다. 30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 45도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차가 기울어질 일이 일반 도로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조금만 기울어져도 지금 거의 뭐 30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로로 올라가는데 각도가 한 30도 뭐 요 정도 돼 보이거든요. 45도 경사를 100% 경사로라 그래요. 경사로 각도는 45도가 넘어가면 사실상 차가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45도가 100% 경사로거든요. 지금 여기는 한 7, 80% 정도의 경사로로 보입니다. 지금 크롤 모드로 바꿔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도 자동으로 속도 제어를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내리막 갈 때 브레이크 확 밟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앞에 모든 무게가 쏠려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진짜 앞으로 굴러갈 수도 있어요. 요거 모글 코스에서는 바퀴가 2개는 붙어 있고 2개는 떠 있고 막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센터락과 리어락이 잠겨서, 센터락과 리어락이 잠겼다는 거는 센터락의 앞과 뒤로 그냥 50도 50으로 주고 리어도 50도 50으로 준다는 거예요. 바퀴가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거는 잠겨 있을 때는 떠 있는 바퀴는 막 헛돌게 되잖아요. 헛도는 거를 ABS로 잡아서 땅에 닿아 있는 바퀴에다가 힘을 몰아줘서 가는 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행이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죠. 뭔가 ABS가 드드득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헛돌다가 붙었다가 막 이러기 때문에 모글 코스 갈 때는 센터락이라든지 리어락이라든지 락을 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렉서스 LX에 들어가는 H형 프레임, 요게 휠 베이스가 2850이에요. 2850의 휠 베이스를 1995년부터 휠 베이스가 2850이었어요. 이 휠 베이스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응축돼서 여기서 더 늘어나면은 램프각이라든지 진입각이라든지 탈출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주행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캘리브레이션을 많이 해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휠 베이스 2850에 맞춰서 30년 동안 이 차대를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 사고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노하우가 응축돼 있는 그런 차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턴 어시스트를 누르면은 뒷바퀴 안쪽이 잠기면서 앞대가리만 이렇게 돌게 되죠. 그래서 뒷바퀴가 약간 끌리면서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오프로드의 또 새로운 차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렉서스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군요. 렉서스 LX 700H에는 자기네들이 자신감 있는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렉서스 토요타의 자동차 만드는 방식이 깃들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네. 띠리링. 자, 이제 일반 도로를 나가고 있어요. 울퉁불퉁한 길인데 승차감은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데도 이렇게 승차감이 좋다는 거는 진짜 세팅을 잘한 것 같고, 그런 와중에도 차가 이렇게 막 자세가 좀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약간 막 일로 쏠렸다 절로 쏠렸다 막 롤이 아주 심하지도 않거든요. 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잔진동 같은 거는 잘 흡수해주고 큰 기울어짐 이런 것들은 또 잘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궁극의 서스펜션인데 교과서대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모드도 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V6 3.5리터 엔진이 한 415마력 그리고 토크는 한 66 정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은 457마력의 토크 위주로 전기 모터가 쭉 더해주나봐요. 그 토크가 80이 넘게 토크를 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가 좀 무거워요. 전기 모터라든가 전기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또 H형 프레임 기반이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나가죠. 그래서 2.8톤 정도 되는데 웬만한 전기차 무게예요. 근데도 뭐 엔진 파워가 뭐 400마력이 되고 합산 출력이 450마력 막 이러기 때문에 별 스트레스 없이 그냥 훅훅 잘 나갑니다. 그리고 렉서스 특유의 고요함, 승차감도 좋지만 엔진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 바닥 소음 뭐 이런 것들도 주행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렉서스나 토요타의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유성기어 방식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변속기 같은 게 뭐 약간 무단 변속기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가속을 할 때 멍 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10단 자동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승 행사 중에 촬영을 할 때는 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뭐 안전은 어떻게 해요, 뭐 좌측 깜빡이 켜세요, 막 이런 무전을 계속 받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잡음 같은 게 들어가는 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룹 시승을 할 때는 통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혼자 시승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고, 또 보시는 분들도 좀 저렇게 찍었어?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무전으로 이것 주의하세요, 저것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네요. 미디어 오토
이렇게 10단 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변속기를 쪼면서 달리는 다운시프트도 하고 가속을 할 때는 고RPM으로 쫙 쓰면서 쭉 당겼다가 가는 달리는 느낌 이런 것들도 꽉 집어넣고 상당히 파워풀한 하이브리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운시프트 할 때도 엔진 브레이크가 훅훅 잘 먹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스포츠 플러스는 뭐가 다를까요? 스포츠 플러스 넣으니까 난폭한 성능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막 변속 충격이 빡 있거나 막 뭐 이런 스포츠카 수준의 그건 아니에요. 다운시프트 할 때나 뭐 이럴 때 변속기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서스펜션도 조금 더 팽팽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컴포트 모드 때보다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조금 더 단단해진 서스펜션이 느껴집니다. 근데 렉서스 LX700H의 2.8톤의 이 몸집에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크게 의미는 없네요. 몸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를 해도 그렇게 스포티함이 느껴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차의 특징에는 컴포트가 어울립니다. 컴포트. 시트 자체가 컴포트하고 고요하면서 진짜 세심하게 컴포트한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집니다. H형 프레임을 기반으로 만든 차인데도 또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거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승차감이 이 정도까지 만들어준다는 거는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진짜 역대급이고요. 아까도 보셨듯이 오프로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구상에 있는 차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인데 그 정도의 오프로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로드 실력이 이 정도 컴포트한 차가 아마 없지 않나요? 레인지로버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데 그건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써서 만들어진 승차감이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컴포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중국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랑 뭐 앞에 카메라 뭐 이런 첨단 기술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차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허황된 진짜 요술 양탄자 탄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은 승차감을 전기 전자적으로 만들어주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 그렇게 만들어주는 차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준다. 아날로그적으로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줬다. 이거는 나중에 뭐 기술이 발전하면은 전기 전자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위적인 컴포트함이 이런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기술로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승차감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지금 바닥에 막 눈도 오고 바닥에 물도 고여 있고 막 그래서 물 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도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닥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안 올라와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고르게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뒷좌석에 회장님 모시고 갈 때도 그냥 바로 잠드실 것 같은데 렉서스의 최고가 차량답습니다.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1억 9천 얼마짜리 제가 대배우를 모시고 있는 기획사 사장이라면은 이 차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에서 쉬면서 이 촬영지 이동하고 그래야지 또 연기할 때 이렇게 빡 텐션 살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컬레이드나 뭐 토요타 알파드 아니면은 렉서스의 또 그 미니밴 있잖아요. 그런 차들로 이런 혼자서 활동하는 배우나 혼자서 활동하는 가수 이동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급차 그리고 안전한 차 이런 걸 타는데 안전성까지는 뭐 그래도 H형 프레임 차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됐겠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생긴 거 자체가 그냥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차도 일단 크고요. 근데 렉서스 LX만큼의 이런 편안한 안락함 이런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또 진짜 우리나라 대세 배우들의 차량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렉서스 LM 4인승 시승기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연예 기획사 하시는 분들이 LM 진짜 좋냐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진짜 많이 구매하셨어요. 그때 이제 렉서스 LM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렉서스 LM도 4인승 모델은 거의 2억 원에 육박하는 1억 9천 얼마고요. 요것도 4인승 모델은 1억 9천 얼마, 거의 2억 원짜리고요. 근데 이제 렉서스 LM은 홈로 주행까지는 안 되는데 그냥 온로드에서만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홈로까지도 갈 수 있다. 비포장로도 안락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또 장점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 차가 갑자기 퍼져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고장났는데 엔진으로만 살아서 돌아올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무슨 몽골 어디 뭐 사막을 어딜 가거나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까지 가는 그런 오지 여행 같은 데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비포장로에서도 편안하고 조용하고 안락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는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렉서스 LM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프로드길 비포장로도 어느 정도 좀 가는 회장님들 대배우 사극 같은 거 촬영하면 비포장로 막 해가지고 가게 되고 막 이러지 않나?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는 요 렉서스
LX700H가 최적의 차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승행사에서 간단하게 타본 렉서스 LX700H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조만간 이 차 따로 빌려서 저희가 맨날 시승하는 통일동산 쪽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요 느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요 정도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